오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컨텐츠에서는 이 사람 왜 이러지? 사람이 어떻게 이래? 라는 생각을 해본 유저분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에게 메일로 온 사연을 읽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전하기 편하게 조금의 각색을 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너무 심한 과몰입이나 비하, 폭언 등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라는 컨텐츠에 맞게 조금 화가 나거나 자극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저분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시면 채팅창이 너무 뜨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유저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훈련소의 그 녀석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군대훈련소에서 있을 때 만난 동기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얘기도 나눌 일이 많아 전우애가 싹트면서 서로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 첫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포를 개고 정리하는 일은 2명이서 하면 정리가 쉽고 빠릅니다. 그 동기가 모포 개는 걸 도와달라길래 개는 걸 도와줬죠? 근데 보통 본인 거하고 제 것도 도와주지 않나요? 하지만 이 동기는 본인 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쌩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뭐지? 싶어가지고 동기야,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자 야, 내가 왜? 야, 네 건 네가 해. 라고 하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훈련소를 와서 둘째 날 겪어보는 사회의 차가움에 군대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이런 녀석이랑 한 달은 더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참아야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만 보면 더 이상 보지 않겠지 라는 생각에 저는 참으며 훈련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주 있으면서 같이 말도 하고 꽤나 친해진 줄 알았는데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만 챙기는 이 4가지 없는 녀석을 전우라고 부르고 싶진 않더군요. 훈련소에서는 전우조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할 때 2명이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 동기와 같이 하는 상황이 많아서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군대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군대에도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나요? 라고 짧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냥 진짜 일상에서만 봐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줄 때 이 친구가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보상 심리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래도 나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나도 도와줘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연에 나오는 동기분은 난 내 거 할 거 끝났고 난 굳이 내가 네 걸 도와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너 나 도와줬어? 나 이득 봤네? 됐어? 라는 약간 되게 개인 이기적인 그런 분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제목은 그 시절 단골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22년쯤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동네 일식 코스 요리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식당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곳이다 보니 회식 자리나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 교수님이나 형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셨어요. 손님들 중에 키가 크고 나이는 40대 초반쯤 보이는 분이 2주에 한 번은 아내분과 꼭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가게 직원들에게 본인의 아내라며 소개도 시켜주셨고요. 사장님이 얼굴도 알고 고급 재료로 만든 서비스도 나갈 만큼 단골 손님이셨죠. 근데 그 손님이 며칠 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약을 하고 그 손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항상 오던 아내분이 아닌 다른 여성분과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같이 일을 하던 형과 야, 이거 무슨 상황이냐?
어, 그러게요, 형.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하며 당황한 대화를 나눴죠. 식사를 마치고 그 단골 손님과 여성분이 나가시는데 남성분이 여성분의 어깨를 감싸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은 아니었기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여러분들 속사정을 알 수 없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제목은 사랑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학생 때부터 사귄 약 9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9년을 사귄 만큼 추억도 많고 많은 것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무조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사귄 지 8년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자친구와 저는 한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같이 게임을 즐기며 동갑내기 남자애 한 명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애와 친해진 여자친구는 게임 속에서 채팅이나 음성 채팅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친화력이 좋고 사귀는 8년 7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절대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이에 권태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항상 하던 영상통화와 전화를 모두 귀찮다고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정 표현도 줄었고 기념일날 선물도 편지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했고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우리 둘 중 한 명이 권태기가 와서 헤어지더라도 바람은 절대 피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말해주자. 이 말을 들은 저는 진짜 권태기가 왔구나. 그것도 제대로 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의 저 말에 바람은 절대 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서 잠깐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접속하게 되었는데 게임 속 그 남자애와 채팅을 치던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애가 다정한 말투로 땡땡아 자? 라고 채팅이 와 있었고 그 전 대화 내용은 저를 의식한 건지 모두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따지자 여자친구는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찝찝했지만 괜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싫어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카톡으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자친구를 좋아했기에 하루 종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 사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 모든 건 끝났습니다. 헤어진 지 2주가 되던 쯤 전 여친의 인스타를 연탐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애와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나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인스타에 남자의 이름이 태그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확인한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게임에서 만난 그 남자애였습니다. 며칠 뒤 전 여친의 프사는 그 남자애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바뀝니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내가 환승이별을 당하다니.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 전 여자친구 카톡을 확인해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와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지 2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전 여자친구와 그 남자애가 사귄 지 300일이 넘었다는 겁니다. 환승인 줄 알았건만 바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완벽하게 속였을까요? 지금은 헤어진 지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일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쓰다 보니 좀 울컥하네요. 담비야, 혼내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래도
지금 그때라도 헤어져서 조금 다행이지 않나도 이런 생각도 그나마 좀 그런 게 진짜 만약에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까지 했다가 또 막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서 그나마 조금은 이런 말도 위안이 안 되시겠지만 하여튼 사연자분 조금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뭐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연이라고 봅니다. 다음화 예고? 그 사람은 170 언저리에 긴 흑발 그리고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연애할 생각에 김칫국을 마시며 번호를 물어봤던 제 인생 첫 번호의 대상이 였다니.